가족. 이 한 단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기대를 담고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자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존재 또한 가족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그 끈끈하고 애틋한 정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또 더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나를 가장 몰라주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만큼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날 때 부딪힘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간섭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이 말들 속에는 분명 진심 어린 걱정도 담겨 있지만 때로는 나의 기대와 욕심, 그리고 불안이 교묘하게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더 잘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소중한 일부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간섭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승에게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자식이 제 말을 도통 듣지를 않아요.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자식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식은 그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부으며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부관계나 한국 사회의 오랜 갈등인 고부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관계 문제의 핵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 하는데 이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텐데라는 생각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정말 힘듭니다. 스승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분의 말을 그토록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그 말은 그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바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 탓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행동과 말을 내 마음속에 계속 붙잡아두고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객관적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은 주되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인생에 함부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과 원망으로 상대의 가슴에 남을 뿐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진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수처럼 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나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 세상도 가족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의미 있는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선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는 평생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적어도 나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모든 관계의 고통은 바뀌지 않는 상대를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 헛된 기대의 짐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가족. 이 한 단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기대를 담고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자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존재 또한 가족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 끈끈하고 애틋한 정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또 더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나를 가장 몰라주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만큼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날 때 부딪힘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간섭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이 말들 속에는 분명 진심 어린 걱정도 담겨 있지만 때로는 나의 기대와 욕심, 그리고 불안이 교묘하게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더 잘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소중한 일부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간섭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승에게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자식이 제 말을 도통 듣지를 않아요.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자식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식은 그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부으며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부관계나 한국 사회의 오랜 갈등인 고부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관계 문제의 핵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 하는데 이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텐데라는 생각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정말 힘듭니다. 스승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분의 말을 그토록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그 말은 그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바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 탓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행동과 말을 내 마음속에 계속 붙잡아두고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객관적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은 주되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인생에 함부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과 원망으로 상대의 가슴에 남을 뿐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진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수처럼 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나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 세상도 가족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의미 있는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선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는 평생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적어도 나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모든 관계의 고통은 바뀌지 않는 상대를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 헛된 기대의 짐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가족. 이 한 단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기대를 담고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자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존재 또한 가족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 끈끈하고 애틋한 정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또 더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나를 가장 몰라주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만큼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날 때 부딪힘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간섭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이 말들 속에는 분명 진심 어린 걱정도 담겨 있지만 때로는 나의 기대와 욕심, 그리고 불안이 교묘하게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더 잘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소중한 일부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간섭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승에게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자식이 제 말을 도통 듣지를 않아요.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자식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식은 그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부으며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부관계나 한국 사회의 오랜 갈등인 고부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관계 문제의 핵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 하는데 이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텐데라는 생각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정말 힘듭니다. 스승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분의 말을 그토록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그 말은 그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바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 탓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행동과 말을 내 마음속에 계속 붙잡아두고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객관적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은 주되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인생에 함부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과 원망으로 상대의 가슴에 남을 뿐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진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수처럼 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나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 세상도 가족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의미 있는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선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는 평생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적어도 나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모든 관계의 고통은 바뀌지 않는 상대를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 헛된 기대의 짐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가족. 이 한 단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기대를 담고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자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존재 또한 가족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 끈끈하고 애틋한 정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또 더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나를 가장 몰라주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만큼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날 때 부딪힘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간섭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이 말들 속에는 분명 진심 어린 걱정도 담겨 있지만 때로는 나의 기대와 욕심, 그리고 불안이 교묘하게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더 잘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소중한 일부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간섭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승에게 찾아와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자식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식은 그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부으며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부관계나 한국 사회의 오랜 갈등인 고부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관계 문제의 핵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 하는데 이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텐데라는 생각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정말 힘듭니다. 스승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분의 말을 그토록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그 말은 그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바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 탓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행동과 말을 내 마음속에 계속 붙잡아두고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객관적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은 주되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인생에 함부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과 원망으로 상대의 가슴에 남을 뿐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진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수처럼 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나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 세상도 가족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의미 있는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선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는 평생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적어도 나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모든 관계의 고통은 바뀌지 않는 상대를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 헛된 기대의 짐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가족. 이 한 단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기대를 담고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자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존재 또한 가족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그 끈끈하고 애틋한 정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또 더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나를 가장 몰라주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만큼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날 때 부딪힘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간섭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이 말들 속에는 분명 진심 어린 걱정도 담겨 있지만 때로는 나의 기대와 욕심, 그리고 불안이 교묘하게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더 잘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소중한 일부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간섭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승에게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자식이 제 말을 도통 듣지를 않아요.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자식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식은 그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부으며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부관계나 한국 사회의 오랜 갈등인 고부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관계 문제의 핵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 하는데 이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텐데라는 생각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정말 힘듭니다. 스승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분의 말을 그토록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그 말은 그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바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 탓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행동과 말을 내 마음속에 계속 붙잡아두고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객관적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은 주되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인생에 함부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과 원망으로 상대의 가슴에 남을 뿐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진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수처럼 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나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 세상도 가족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의미 있는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선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는 평생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적어도 나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모든 관계의 고통은 바뀌지 않는 상대를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 헛된 기대의 짐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가족. 이 한 단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기대를 담고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자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존재 또한 가족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그 끈끈하고 애틋한 정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또 더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나를 가장 몰라주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만큼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날 때 부딪힘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간섭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이 말들 속에는 분명 진심 어린 걱정도 담겨 있지만 때로는 나의 기대와 욕심, 그리고 불안이 교묘하게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더 잘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소중한 일부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간섭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승에게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자식이 제 말을 도통 듣지를 않아요.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자식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식은 그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부으며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부관계나 한국 사회의 오랜 갈등인 고부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관계 문제의 핵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 하는데 이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텐데라는 생각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정말 힘듭니다. 스승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분의 말을 그토록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그 말은 그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바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 탓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행동과 말을 내 마음속에 계속 붙잡아두고 되새김질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객관적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은 주되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인생에 함부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비난과 원망으로 상대의 가슴에 남을 뿐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진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수처럼 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나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 세상도 가족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의미 있는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선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는 평생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적어도 나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모든 관계의 고통은 바뀌지 않는 상대를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 헛된 기대의 짐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가족,
이 한 단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기대를 담고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자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존재 또한 가족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그 끈끈하고 애틋한 정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또 더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을 합니다.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나를 가장 몰라주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만큼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날 때 부딪힘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간섭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이 말들 속에는 분명 진심 어린 걱정도 담겨 있지만 때로는 나의 기대와 욕심, 그리고 불안이 교묘하게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더 잘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소중한 일부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간섭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승에게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자식이 제 말을 도통 듣지를 않아요.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자식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식은 그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부으며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며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부관계나 한국 사회의 오랜 갈등인 고부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관계 문제의 핵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 하는데 이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텐데라는 생각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요. 놀랍게도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정말 힘듭니다. 스승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분의 말을 그토록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를 괴롭히십니까? 그 말은 그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저